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닥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옴. 네. 얘기만 들어도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내내 긁었거든요. 요즘에 옴 진드기 이제 피부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1년에 약 3, 4만 명 정도의 옴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매년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옴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그럼 확인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이라는 질환은 옴진드기라는 진드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진드기가 있지만 옴진드기라는 애가 있고, 그 옴진드기는 특히 이제 암컷 옴진드기가 사람 피부에 이렇게 안착을 딱 하면 사람 피부를 이렇게 파고 들어서 피부 밑에서 이렇게 굴을 파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부화를 하고 거기서 또 정착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 피부 전체를 이렇게 조금씩 장악을 해 나가는 그런 피부 질환인데요. 요즘에 옴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때가 시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이 늘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옴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요양병원이 늘면서 옴 환자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5, 6년 전부터 듣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꼭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 그리고 저희는 방문진료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댁에도 많이 찾아뵙는데,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던 어르신에게서도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비단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이렇게 계시던 분들 아니더라도 옴에는 얼마든지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옴은 일단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냐면, 옴에 걸린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됩니다. 근데 옴은 이제 상대가 옴 환자, 옴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 많이 갖고 있으면 악수만 해도 옴고요. 이분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당히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장기간 좀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면 좀 옮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옴진드기가 제 몸으로 타고 오면서 시작이 되고, 보통은 제 몸에 들어온 옴이 잠복기가 4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좀 가만히 지내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봐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는 어르신과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돌보는 과정에서 침구류나 이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좀 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은 옴은 주로 진드기가 밤 시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밤에 굉장히 이제 가렵기 시작을 합니다. 옴진드기가 크기가 매우 작고 피부 밑을 파고든다고 하지만 그게 뭐 통증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피부 밑에서 내보내는 이제 분비물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가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드기가 주로 많이 자리를 잡는 곳이 저희 피부가 겹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르신이 가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살피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혹시나 옴의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뭐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슴 밑에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게 피부가 접히는 곳에서 흔하게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듬 각질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긁으시다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생기기도 하고, 워낙에 어르신들 피부가 건조한 데다가 긁다 보니까 상처가 좀 자주 생겨서, 사실은 옴 환자라고 해도 얼핏 처음에 봤을 때에는 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기보다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자세히 뒤져봐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피부 병변들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물집도 잡히고 터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옴만의 어떤 특징적인 병변이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옴의 사실 특징적인 병변이라고 하면 옴이 피부 밑으로 들어와서 지나간 그 터널의 흔적을 찾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찾아본 사람들은 금방 찾는데 대체적으로는 그게 전형적으로 길게 보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찾기 어렵고, 특히나 한 10년 전쯤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상 임상에서 옴 환자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옴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과 선생님들조차 옴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단이 좀 늦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옴 진단을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은 게 환자도 많이 늘기도 했고 피부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옴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피부과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옴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피부과에 가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옴의 병변이 있는 곳에 각질을 이렇게 기름을 떨어뜨려서 긁어낸 다음에 그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게 확진이고요. 피부과에 직접 가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처럼 방문 진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옴 치료제를 받아서 좀 발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옴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는 저조차도 옴 환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옴이라고요? 옴이 왜 있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뭐 데이케어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할 때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건강진단서 중에 이 어르신은 피부에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어요 라는 진단서를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어르신이 옴이 있었다, 이런 경우들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가끔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감염성 질환 그리고 특히나 옴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경각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옴은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사실 옴은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긋지긋하게 가렵고 정말 지독하다, 너무 쉽게 옮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이게 좀 경계심을 갖게 되는 질환인데, 그런 옴의 여러 가지 특징에 비해서 치료는 의외로 좀 간단한 편입니다. 옴의 치료는 옴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5% 퍼메트린이라고 하는 연고 크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메크린이라는 제품인데, 옴은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 목 아래 부위 전신에 꼼꼼히, 특히나 손가락 사이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항문 근처 이런 데를 굉장히 꼼꼼히 다 발라줘서 발끝까지 바른 다음에 그날 밤에 바르고 잡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크림을 그냥 싹 씻어내기만 하면 1차적으로는 거의 박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남아있는 애들, 부화가 덜 된 애들 같은 애들을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바릅니다.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씻는데, 사실은 꼭 밤에 발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바르고 8시간 이후에 씻어내시면 되는 일이에요. 이 오메크린은 아직까지는 보험은 되지 않아서 오메크린 하나를 살 때 거의 한 10,000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약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사실 옴이 한번 어떤 시설에서나 집에서나 나타나면 본인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사야 되는 약이 많은데 한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막 약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옴 환자가 는 만큼, 수요가 는 만큼 공급도 조금은 더 안정이 돼서 구하기가 그렇게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이 튜브 하나가 이제 저희가 좀 체구가 작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번 바를 정도 분량이고요. 좀 체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번 바르기엔 좀 부족하고 한 번 바르면 약간 남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약을 1개에서 2개 정도 처방받아서 한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어르신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라면 이 주변의 종사자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다 이 오메크린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주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피곤하자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어르신과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귀찮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옴은 옷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옴 환자가 사용하는 침구류나 옷에 옴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몸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72시간 동안 사람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사용하는 모든 침구류나 옷가지 같은 것들을 큰 커다란 비닐봉지 같은 데 다 몰아 넣어서 72시간을 방치를 하시면 사실은 그 안에서 옴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좀 찜찜하니까 이거를 좀 60도 이상의 물에다가 세탁을 한번 하고 말리고 싸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72시간을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세탁하고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못했길래 옴에 걸리냐, 얼마나 시설이 신경을 안 써주면 옴이 생기냐,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발견이 늦고 발견이 늦는 만큼 그분이 옴을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아니라 댁에서도 옴을 많이 좀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좀 특정한 시설에서 아주 잠깐 이렇게 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또 일종의 또 피해자거든요. 옴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에서 번지는 거고, 그게 또 100%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어르신이 옴에 뭔가 진단이 되었거나 혹은 같이 지내시는 누군가로 인해 옴을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치료를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용하고 있는 퍼메트린이라는 약제는 임산부, 수유부, 2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까지도 다 쓸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